오늘이 수능 시험일입니다. 이 부모님들 걱정, 응원하는 마음도 참 크실 텐데요. 30년 전 학력고사 시절은 어땠을까요? 이태형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단독 입수한 저의 과거 영상으로 시작을 해봤는데요. 저희 구독자 500명 기념 아무도 묻지 않은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의 첫 직장 퇴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기자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었어서 좀 기자 생활이 궁금하신 분들이나 기자인데 퇴사를 하고 싶다 아니면 그냥 퇴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국내 최대 보수 언론의 종합편성 채널이 처음 만들어졌던 시기에 공채 1기로 입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다니고 회사를 그만뒀는데 먼저 저의 회사 생활은 어땠는지에 대해서부터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원래는 아나운서를 준비를 했었었는데 학원도 다니고 대학교 시절에 재밌게 4년을 보내고 취업 준비를 하다가 여기저기 막 시험을 쳤어요. 아나운서도 치고 기자 직군에도 지원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 당시 때 방송 저널리스트라는 직군으로 기자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부, 정치부, 편집부에서 근무를 했었고 이제 이런 곳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정말 치열한 그런 삶의 순간들을 제가 직접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뭐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경험들은 진짜 돈 주고도 못 사는 좋은 이제 경험이었다고 지금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도 좀 추억을 되새길 겸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저의 과거 영상들을 함께 보실까요? 여의도는 지금 연분홍 벚꽃에 은은한 연두빛 버드나무, 노란 개나리가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수채화 같습니다. 흐드러지게 핀 벚꽃은 환상적인 장관을 이루며 봄의 세상으로 초대합니다. 저는 지금 벚꽃 축제가 열리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뒷길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는 이상저온 현상으로 벚꽃이 일주일 정도 늦게 폈는데요. 오래 기다렸던 것만큼 많은 시민들이 찾아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볼거리도 많고 꽃도 너무 이쁘고 사람들도 많아서 너무 재밌고요. 봄이 온 것 같아요. 꽃 구경도 하고 날씨도 너무 좋고 예, 기분도 전환이 되고 너무 좋네요. 여의도 네, 이 영상은 요즘 봄꽃 축제가 한창이잖아요. 이거 제가 한강 벚꽃 축제 리프팅 갔던 영상인데, 리프팅이 아니라 리포팅 갔던 영상인데, 이게 진짜 너무 옛날이라 지금 화질도 되게 이제 흐릿흐릿하네요. 다행인 것 같아요. 화장이 되게 어색했을 텐데. 이런 가벼운 연성 아이템들도 많이 했었거든요. 주말에는 뭐 공원에 이제 가족들이 재밌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막 이런 스케치를 따라가기도 하고, 저는 이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사실 이제 우리 사회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되게 마음 아프거나 충격적인 일들도 있었어요. 저 한 번은 아이가 엄마를 살해한 이거 되게 유명한 사건인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아이도 참 착하고 좋은 아이였다고 하는데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제 어머님에게 굉장한 압박을 많이 받아서 내가 엄마를 죽이지 않으면 엄마가 나를 죽일 것 같았다 이런 말을 남기고 엄마를 살해한 그래서 그 집에 직접 가서 이제 현장도 보고 이제 리포트를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제가 정치부에 있었을 때 뭐 정치인 집 앞에서 약간 스토커처럼 이렇게 쪼그려 앉아가지고 올 때까지 기다려서 막 단독 인터뷰 하겠다고 막 그랬던 것도 기억나고 막 국회에서 술 엄청 많이 마시고 막 또 얘기 나누고 막 기억하려고 애썼던 그런 생각도 나고요. 제가 있었을 때 지금 총선 한창인데 뭐 총선 대선 이런 국지국지간 이벤트들이 있어서 대선 후보 토론 리포트도 만들고 박 후보가 몰릴 수도 있지만 종북 논란으로 되레 역공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자 일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옛날 일이에요. 제가 뭐 나이를 다 밝혔는데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거의 10년도 더 된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미화가 다 돼가지고 좋은 기억들로 기억이 되는데 사실 제 적성에는 그렇게 크게 맞았던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막 사람들한테 꼬치꼬치 캐묻고 이렇게 막 타이트하게 돌아가는 매일같이 그런 뉴스의 일정을 따라가는 것도 저한테는 조금 버거웠던 것 같고 업무 강도를 보자면 업무 강도는 기자 일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좀 여유가 생긴다고 해요. 물론 업무 강도가 좀 센 직군이긴 하지만 저는 정말 제일 바쁠 때 제일 이제 온갖 수모와 고난을 다 겪을 때 일하고 이제 퇴사를 한 거죠.
언론사 기자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해서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면 언론사는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있었을 때는 거의 군대 문화랑 똑같다고 보면 된다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위계 질서가 되게 강하고 그래서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이제 선배라고 해도 이제 그 기수에 따라서 무조건 이제 윗사람이 막 말도 반말로 명령하듯이 막 얘기해야 되고 제가 그게 지금 같은 감수성을 가졌을 때면 더 문제적으로 느꼈겠지만 그때는 그런 감수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나이가 굉장히 어린 이제 1기였기 때문에 제 후배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그냥 아예 말을 안 했어요. 왜냐면 야야 하면서 막 일을 명령하듯이 시키라고 그렇게 또 선배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저는 그냥 입을 다물고 제 할 일만 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있다가 퇴사를 했네요. 그치만 또 기자들은 특이하게도 그 대통령한테도 술을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마시지 않는 뭐든지 성역 없이 취재를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자 그 개인의 굉장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쓰는 기사에 대한 존중이 있어서 뭐 부장, 차장 이런 위계가 있어도 저도 뭐 차장님, 부장님 이렇게 부르지 않았고 뭐 부장 이거는 뭐 확인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분들도 저를 편기자로서 굉장히 존중해 주셨어요. 그래서 뭐 술도 당연히 막 이렇게 윗사람이라고 해서 돌려서 마시지 않고 전 이렇게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보니까 제가 뭐 어디서도 굽실거리지 않고 예의는 다하되 그런 문화로 좀 경험했던 것 같아요. 의외로 약간 수평적인 구석도 있고 또 좋은 동료들도 많이 있었어가지고 저는 회사 문화 자체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봉급, 월급 이런 금전적인 대우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연봉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한 4천만 원 중반대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그때는 제가 그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그 소중함을 몰랐고 어린 나이에 제가 취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 막 친구들한테 곱창을 막 쏘면서 제가 행복해했던 기억이 나네요. 돈을 펑펑 쓰고 다녔는데 뭐 택시비 같은 교통비도 그렇고 취재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언론사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어쨌든 여러 가지 지원들이 굉장히 잘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보수 언론사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이제 보수 언론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치적 성향 때문에 힘들진 않았나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굉장히 진보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다른 언론사에서 일하는 게 저는 어렵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최대 보수 언론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워낙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경험하면서 모든 것들을 제가 배우는 사람으로서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서 그런 물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일원이 된다는 것이 좀 힘든 부분일 수도 있지만 저는 뭐 또 광고비도 그렇게 많이 벌어들이는 큰 회사에서 제가 좀 혜택도 보고 하는 것이 뭐 사회 정의의 실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퇴사의 이유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그렇게 나쁜 회사 생활 같지 않은데 저는 왜 그만두게 되었을까요? 제가 그만둔 결정적인 계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상하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인정하고 또 선망하는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그런 직업을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창 시절을 거쳐서 얻게 되었는데 정말 하루하루 전혀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심지어는 제가 약간 남의 인생을 대신 사는 느낌까지 들었어요. 저희가 대학교 때까지는 뭔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이제 내가 그걸 이루었다고 생각한 순간에 제가 오히려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학창시절 내내 그냥 남들보다 공부를 잘하고 뭐 좋은 대학 가고 이런 모든 학생들에게 공통적인 목표가 주어지잖아요. 항상 비교랑 경쟁이 일상인 문화여서 제가 살다 보니까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이 전혀 없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쌓아온 거를 다 오히려 풀어 헤치면서 진짜 나를 찾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3살에서 이제 4살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그 패기를 갖고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사실 힘들게라기보다는 운 좋게 들어간 직장을 때려칩니다. 참 그런 패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지금이라면 못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좀 운 좋게 어린 나이에 취업을 해서 그게 저의 발목을 잡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첫 번째로는 제가 그만두고 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퇴사하고 나서는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진짜 많은 것들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 뭐였냐면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 연극배우라는 직업에 도전해보는 거였어요. 근데 너무 사실은 재밌어 보이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제가 사람들이 저는 제가 되게 잘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연기를 하면. 근데 연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해보니까 제가 알게 된 건데 이제 저희 엄마도 네가 그런 쪽을 하고 싶어서 재능이 있었으면 벌써 풀렸지 이러면서 그리고 현실적으로 돈 벌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런 직업을 네가 하는 게 맞겠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주변에서 하시니까 저도 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문득 이제 그래서 남들이 원하는, 부모님이 원하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직업을 해보고 나서 깨달은 것이 내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진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내가 진짜 재밌다고 생각되는 거를 해보지도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나서 실패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아예 그것을 해보는 것조차 해서는 안 될 일처럼 생각을 했던 거죠, 제 스스로가. 그래서 옛날에는 아니면 엄마가 그런 거 못하게 해서 나는 연극배우가 못된 거야 막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생각 할 필요 없고 해보자. 해보고 실패하는 게 훨씬 멋진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기학원에 등록하고 막 극단에도 들어가고 오디션도 보고 이렇게 해서 여차 저차 해가지고 프로 무대에, 연극 무대에 서는 제 인생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 이 자세한 얘기는 다른 영상으로, 이것도 엄청나게 긴 스토리, 롱 스토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이것도 영상으로 찍어보고 싶네요. 그래서 연극을 했고요. 그리고 인도 한 달, 유럽 한 달 이렇게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이상하게 인도가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처음으로 캐리어 아니고 이따만한 배낭 사가지고 배낭여행도 가보고 그래서 안전하게 잘 돌아왔고 그거로 책도 썼어요. 물론 많이 읽히진 않았습니다만 책도 썼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여성학 대학원에 진학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저의 전 직장 선배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겠지만, 야, 너 교수할 거 아니면 대학원 가는 거 아무 소용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저는 항상 우리가 어떤 목적을 생각하잖아요. 뭐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한다. 근데 그 당시 때 정말 그냥 공부가 하고 싶었어요. 그냥 그게 하고 싶어서 그걸 하는, 난 이제 더 이상 어떤 목적을 위해서 하기 싫은 일들을 견디는 삶을 살지 않겠어. 이런 호기로운 생각을 하면서 정말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전까지 진짜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없었거든요. 해야 되니까 한 거지. 근데 제가 성별이라는 렌즈로 이제 세상을 보는 법을 정말 배우고 싶었고, 제가 세상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을 알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말과 글에 대한 그런 훈련을 막 하고 싶어서 재밌게 대학원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한 5년 정도를 보낸 것 같아요. 재취업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재취업도 열심히 준비를 했기도 했고, 또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것도 있어서 그 시간들에 오히려 어쩌면 내가 정말 첫 직장에 운이 좋게 들어갔었던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내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실패도 많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그런 것들이
어쩌면 꼭 내가 부족해서는 아닐 수도 있겠다. 그냥 운명 같은 거라고 모든 걸 통달하는 그런 좀 마인드를 갖게 돼서 저한테는 그 시간들이 참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런 거 저런 거 진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거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하면서 정말 제가 잘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점점 다가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하느냐에 대해서도 다른 영상으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지금은 성교육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월급은 반토막이 나고 지금은 거의 이제 프리랜서로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또 하게 되면서 영에 수렴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보다는 자유를 또 사람들의 시선보다는 내 목소리를 내는 일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 소득이라면 소득인 것 같아요. 결국 가보지 않으면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사실 마지막 부분으로는 제가 퇴사를 고민하는 분들께 뭔가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 이런저런 고민을 해보다가 그럴 수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사실 너무나 많은 인생이 있고 그 인생에 누구보다 잘 알고 치열하게 살아내고 있는 분은 당사자 여러분들이시기 때문에 제가 어떤 조언을 하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제 경험을 이제 미루어 보았을 때 제가 막 베스트, 워스트 이런 시나리오를 막 썼잖아요. 다들 쓰잖아요. 뭐 베스트 같은 경우에 더 좋은 직장에 이직한다 막 이런 거. 근데 저는 정말 그 베스트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 주변의 친구들은 다 막 진짜 또 더 좋은 언론사에 좋은 기회를 막 가지고 갈 때 저는 여러 번 시험에 응시했지만 다 떨어지고 어차저차 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하게 돼서 다행이지만 그때는 막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막 우울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시간들을 거치면서 오히려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세상에 정말 나쁘기만 한 일은 없다 이런 것도 알게 됐고 또 지금 짧게나마 30대 중반이 되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던 20대 때의 많은 것들이 사실 모든 것이 영원한 것은 없구나. 또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또 때로는 좋았던 일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나에게 너무 안 좋았던 일인 것 같은 것이 나에게 또 좋은 경험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떠한 일 때문이든 너무 고민이 되거나 힘들거나 막막하신 분들이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또 어떤 방식으로든 기운을 좀 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영상을 찍어본 것 같습니다.